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드디어 매출 목표를 달성했답니다. 이게 다 당신과 소상아가씨 그리고 상인분의 도움 덕이에요. 저희 상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적재적소에만 이 돈을 사용할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또 전반적인 부두 수리나 개선 작업 같은 곳에도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부두 물류는 이용하실 수 없을 거예요. 대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로 키 큰 이모님의 간식 노점에 주문을 넣어놨으니 가서 드시고 앞으로의 부흥 계획을 힘차게 준비해봐요. 비서한테 얘기 들었어. 너희에게 줄 간식 좀 준비해달라던걸.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금방 내오마. 마침 잘 왔어요. 지금 컴퍼니의 이 속물한테 해명을 요구하려던 참이에요. 사람 보고 속물이라니.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군. 오늘은 이 거리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일 뿐이니 스코트라고 불러. 나도 너처럼 품위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겠지. 그나저나 택배 좀 붙이러 온 사람한테 너무 경계하는 거 아닌가? 그쪽 화물 때문에 계속 다른 고객의 상품이 상해서 부두가 책임을 져왔어요. 하! 큰 소리로 말해! 안 들리니까! 이 거리는 관광객을 이렇게 대하나?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열어보자. 누구 마음대로 망가지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하!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겠지. 이상한 소리 그만 내고 열어보자. 안에 수상한 게 들었는지 확인해보자. 누구 마음대로 망가지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열어보자. 손님은 대접을 해드려야죠. 작별할 시간이야. 이 기계를 조작해 화물선의 다른 화물들을 못 쓰게 만든 거죠? 하하! 큰 소리로 말해! 안 들리니까! 증거? 무슨 증거? 똑바로 봐. 이 고물딱지가 어딜 봐서 내 거냐고. 이 사람이 진짜? 못 믿겠으면 일꾼한테 물어보든가. 맞습니다. 이 구름 금두꺼비는 스쿼시 것이 아니에요. 그 두꺼비인가 뭔가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건 너희 문제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자,
그럼 이제 잘 포장해놨던 꽃병이 깨질 뻔한 일에 대해 얘기해볼까? 아하! 내가 귀가 먹었나? 멀쩡한 사람 의심할 땐 언제고 어딜 농구렁이처럼 빠져나가려고. 사과라도 하란 거예요? 하, 사과 안 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말 나올 건데. 미안합니다.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크게 사과할 일이 있을 거니까.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해요. 전 하나도 도움이 안 됐네요. 어머니는 제가 힘을 키우면 아무도 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직 제 힘이 부족한가 봐요. 상한 일이 되기 전에 두 분 다 말싸움 아니 논쟁하는 법부터 배우시는 게 좋겠어요. 저랑 같이 회장님한테 가요. 저쪽에 있는 높은 건물이 스타피스 컴퍼니한테 팔렸대. 하지만 엄청 큰 보상금을 줬어. 비서한테 들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나중에 얼굴을 볼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회장님께서 부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시고 두 분께 간단한 협상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좋은 패를 준비하라. 웅기군이 전장에 나가기 전 좋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협상가는 좋은 패를 준비해야 하죠. 이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드릴 테니 한번 잘 알아보세요. 소란의 주인공인 구름 금두꺼비 상자입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지워져 있지만 두루미 물류 기록을 보니 발신인이 풍이란 사람이더군요. 부두 일꾼 풍이의 입출금 기록입니다. 최근 컴퍼니로부터 수차례 신용 포인트 입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어요. 둘째, 적절한 시기에 패를 내라. 상대방의 말에서 허점이 드러날 때 이 자료들이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죠. 이리 와보세요, 풍이씨. 회장님의 수원은 대체... 전 할 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 구름 금두꺼비 상자를 가져온 풍이입니다. 상자라뇨? 저는 구름 금두꺼비밖에 못 봤는데요. 화물을 검사하신 데서 저희가 다 까버렸죠. 아님 직접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구름 금두꺼비 상자를 가져온 풍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안에 고장난 기계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정말 일이랑 상관없다고요. 왜 이 일과 당신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일부러 갖다 둔 거라고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말에 허점이 있어. 다른 사람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안에 고장난 기계가 있을 줄은 꿈에도 부두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스타피스 컴퍼니를 도와줘서 뭐합니까? 부두 일꾼이 스타피스 컴퍼니랑 대립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컴퍼니가 부채를 이용해 상해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건 지나가던 똥개도 다 알아요. 전 상해에 고용된 몸이라 컴퍼니가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말에 허점이 있어. 부두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제가 그 구름 금두꺼비 다른 사람 부두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스타피스 컴퍼니를 도와줘서 뭐합니까? 이걸 보세요. 컴퍼니로부터 입금된 신용 포인트가 꽤 짭짤하네요. 부두의 운송 작업을 방해할 맛 나겠어요? 이건 진짜 쫑알쫑알 말 많네. 부두가 진짜로 부채를 다 갚을까봐 살짝 좀 건드려봤다. 그게 뭐? 금조각상 거리 정도는 컴퍼니가 맡아도 되잖아. 왜 사람 돈 버는 걸 방해해? 풍이씨, 상회의 목표는 금조각상 거리의 부흥이에요. 그게
어떻게 방해인가요? 계속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 어차피 금조각상 거리는 컴퍼니 창고가 될 거니까. 내가 바보로 보여? 그 말을 믿게? 이 정도면 진실은 충분히 드러났네요. 이 진술서를 가져가세요. 쓸모가 있을 거예요. 부두 임대료도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면 부두에서 절 찾아주세요. 빚이란 빚은 다 청산하고 그 자식한테서 공개 사과를 받고야 말겠어요. 컴퍼니의 담당자가 이미 와 있어요. 전 공증을 위해 천박사의 서윤님을 모셔왔고요. 네, 제 특기는 주먹으로 대화하기라 입으로 하는 건 당신한테 맡길게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가진 자료를 확인해보죠. 상환일에 맞춰 목표 금액을 달성했어요. 이건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자 금조각상 거리의 활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부두가 입찰에 붙여지자 컴퍼니는 성감무역 자원과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 입찰을 따냈어요. 그 후 상회의 부두를 임대해 실질적인 운영을 맡겼고요. 이 계약서로 부두에 대한 상회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컴퍼니의 뒷돈을 받고 물류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한 풍희 씨의 진술서예요. 그럼 가죠. 천박사의 공증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천박사를 대표해 스타피스 컴퍼니와 금조각상거리 상해 간 임대료 분쟁을 중재하겠습니다. 중재는 무슨? 그냥 상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답이야. 컴퍼니는 정상적인 사람 좀 보내주면 어디 덧나나 봐요? 하! 큰 소리로 말해. 안 들리니까. 컴퍼니에 다른 사람은 없냐고 했어요! 무슨 애가 목청이 기고 막 터질 뻔했잖아. 하! 나중에 공개 사과를 할 때도 그 정도로 질러주면 좋겠건. 그리고 컴퍼니의 상업 대표로서 내가 안 오면 누가 오지? 상이야말로 지나가던 운기군을 보내다니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회장님은 집에서 벌벌 떨고 계셔? 이 애송이는 또 왜 여기 있고? 누가 얘한테 50 신용 포인트라도 빚졌어? 거기까지. 스커트 대표님, 컴퍼니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컴퍼니는 공동 발전을 위해 상회의 경영권을 빌려줬습니다. 컴퍼니는 왜 직접 부두를 운영하지 않는 거죠? 컴퍼니가 상회를 함정에 빠뜨렸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상회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부두를 빌려주고 경영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아니라곤 말 못하겠죠? 그건 상회가 부두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야. 이 교활한 인간! 컴퍼니는 공동 발전을 위해, 하지만 상회가 대형 상점들과의 협력을 거부하면서 한때 번화했던 거리가 지금처럼 을씨년스러운 것이 됐지요. 상회는 상점들과의 협력을 거부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럼 너희 물류망에 가입한 상점이 얼마나 되지? 그건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글쎄, 얼마나 걸리려나. 선주 기준으로 한 500년? 상인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 한 10년? 20년? 어쩌저쩌 반박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상회가 대형 현재 부두는 운송 효율과 거래량 모두 현저히 떨어집니다. 전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는 명백한 부실 경영의 증거입니다. 운송 효율은 개선됐고 출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겨우 그 정도 거래량 갖고 뭐래? 상인들이 너희랑 소꿉놀이 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라고. 현재 부두는 운송 효율과 거래량 모두 현저히 거기다 상회는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고요. 이에 컴퍼니는 상회의 자발적인 경영권 포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슨 근거로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죠? 능력 되면 증거를 가져와봐.
거기다 상해는 임대료를 컴퍼니는 거기다 컴퍼니는 공동 발전 하지만 현재 거기다 상해는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고요. 이에 컴퍼니는 상해 임대료는 이제 갚은 거예요. 상해의 임대료입니다. 상해의 수익이 흑자로 돌아선 덕분에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네요. 뭐? 이걸 갚는다고? 무슨 수로? 상해 측 제출 자료는 전부 진실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양측의 임대 계약을 토대로 상해의 경영권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상해 측이 스코트 대표의 뒷공작을 문제 삼았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도 되는 거야? 다 망해가는 부두에 협력할 상점이 없어서 사고만 주구장창 나는 게 무슨 내 탓이라고? 운송 사고가 난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니네 고객이니까 항상 택배를 보내면 파손됐다고 하는데 뭐 지피는 거 있어? 어디서 시침이에요? 다 자작극이면서?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도 되는 거? 내가 화물 적재할 사람으로 보여? 아님 일꾼을 매수했다고 할 건가? 글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 떠보지 말고 증거나 갖고 와! 뭘로 증명하지? 내가 내가 화물 적재할 사람으로 보여! 아님 풍희 씨가 이미 다 실토했어요. 당신이 상품을 망가뜨리라고 사주한 사실이 똑똑히 적혀있죠. 매야! 선주 사람은 의리로 먹고 산다더니 그 많은 돈을 다 처먹고 날 팔아넘겨! 이 빌어먹을 자식이!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스코트 씨의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하므로 천박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대체 어디서 실수한 거지? 저기요, 우리 내기했죠?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타인의 노력을 짓밟고 더러운 조작을 부렸잖아요. 제 사과로 이 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 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과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죠. 지금까지 미안했다. 얼른요.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천지분간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찢는 거 말곤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맞아. 아이, 진짜. 슈테가 따로 없네요. 여기까지 하죠. 두 분 덕분에 부채 위기를 무사히 잘 넘겼네요. 그럼요. 정말 감사해요. 이 기세로 부두를 전면 개선해 거래량을 확 늘려야겠어요. 화물 적재와 물류 계획 개선은 착착 진행 중이고 방치해뒀던 부두도 이제 개방할 예정이에요. 나중에 와서 확인해보세요. 부두의 위기는 일단락됐어요. 금조각상 거리의 꽃길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금조각상 거리는 빚도 갚고 물동량도 늘었어요. 방치해뒀던 부두의 일꾼들을 보내 화물 적재 규모도 키웠죠. 이제 부두가 더 많은 상인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됐으니 다 같이 노력해서 거리의 영광을 되찾아봐요. 관광객들이 거리에 기계세가 늘었... 개선 작업을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지금은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납득할 수 없어요. 가서 회장님께 이유를 여쭤봐야겠어요. 소상 아가씨한테도 고물 점포에서 만나자고 연락 넣을게요. 컴퍼니의 생각이 뭐든 아, 마침 오네. 저흰 아직 뵐 수 없는 걸까요? 아,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회장님께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뭘 물으러 오신 건지도 알고 계시고요. 회장님께선 부두 개선이 컴퍼니 같은 접근 방식이라 금조각상 거리의 특색을 해칠 수 있다고 하셨죠. 금조각상 거리는 정이 넘치는 거리예요. 먹거리, 예술, 골동품이 한데 모여 주민들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건 이 거리만의 매력이죠.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물류 개발을 지속할 경우 금조각상 거리는 대형 창고가 될 겁니다. 물류가 많아질수록 관광객은 적어지고 이건 거리의 상인들과 공동체가 원치 않은 결말이에요. 제가 무식하다고 속이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인 것 같네. 천 박사의 상회 개편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탄원서가 도착했어. 한마디로 현 회장은 이만 물러나달란 얘기지. 금조각상 거리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절 버리다뇨. 전 거리의 이상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장직은 말할 것도 없죠. 회장님 목소린가? 상회의 결정에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오랜 친구로서 조언 하나 하지. 이 거리는 항상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다는 점 명심해. 어공님, 현재는 과거로부터 빚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라는 소리야. 상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명희가 하는 일을 눈감아주거나 그 아이를 네 자리에 대신 앉힐 수도 있잖아. 명희야, 네 생각은 어떠니? 회장님, 전 거리의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회장님께 들어온 거리의 번영과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장님과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알겠다. 그럼 명희 네가 내 자리를 맡아보거라. 하지만 그 전에 네 결정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내 동의와 상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해. 자신 있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기억하거라. 네가 날 대신하더라도 위기는 다가오고 있어. 입찰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야 컴퍼니를 완전히 꺾을 수 있을 거야. 좋아. 회장이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내가 공개 회의를 소집할게. 너희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어. 볼 일이 끝나면 날 찾아와줘. 회장님이 엄청 고지식하네요. 근데 부두 개발이 정말 컴퍼니랑 똑같은 접근 방식일까요? 그게 뭐예요? 그럼 돈 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거리의 주인은 상회나 컴퍼니가 아니라 이 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구해보는 게 좋겠어요. 어공님께서 저희를 찾으세요. 가시죠. 회장님은 안에 계세요. 직접 말할 수 있으면서 저한테 굳이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서유말로는 네가 상업 고문을 맡아 금조각상 거리의 개편을 도와줬다던데. 정말 다재다능하구나. 도대체 못하는 일이 뭐야? 농담은 거기까지. 회장은 금조각상 거리의 번영을 가져다 준 영웅이야. 하지만 영웅이라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순 없는 거지. 내가 본 컴퍼니는 효율성을 아주 중시하는 곳이고 온 은하에 표준화된 상업 모델을 보급하고 있어. 선주 사람들을 얕보면 곤란하다고 충고해뒀지만 이에 반해 상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지금의 상회는 컴퍼니를 이길 수 없어.
너희가 상회나 컴퍼니가 아닌 제3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동공방에 가보렴. 거기 사장인 소시 아저씨가 상회 개편안을 제출한 인물이야. 그의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상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걸? 감사합니다, 어공님. 난 사진궁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다음은 너희한테 달렸어. 이 거리의 새로운 영웅은 너희란 걸 똑똑히 보여주렴. 망가진 물건이 있나? 뭐든 새 것처럼 고쳐주겠다고 장담하네. 물론 화훼지민의 물건이라면 어느 세계인지부터 확인해야겠지만 여기 온 목적을 말해보게나. 사장님, 전 상회의 비서 명희입니다. 이렇게 찾아뵌 건 됐어. 난 컴퍼니 지지자일세. 이유를 여쭤도 될까요? 돌아가 주시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가죠. 잠시만요. 아버지가 난처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제 이름은 수환입니다. 다들 도령이라고 부르죠. 전에 스코트 대표를 공개 사과하게 만든 분들이군요. 어릴 때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때 모습을 본 분들은 아직도 제가 어려 보이시나 봐요. 그나저나 아버지는 왜 찾아오신 건가요? 부두를 위해 상인분들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아버님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아버지는 하기 싫다시죠? 네, 아버님께서 상회 개편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죠.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도령. 아니, 도련님? 휴, 아버님이 정말 단호하시네요. 한평생 장인으로 살아오신 분이라 좀 딱딱하세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도제가 되는 건 어때요? 실력 있는 도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분명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 정말 여러분을 도우려는 의도밖에 없어요. 도제 임금은 제가 드릴게요. 그럼 이제 도제가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 이쪽엔 상회에 있는 제 친구인데 도제가 되고 싶대서 데려왔어요. 야단 떨긴. 손님께 신뢰를 범하지 말거라. 게다가 동공방은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도제를 구할 돈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데려왔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이 일을 못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손님 물건을 망가뜨렸다간 우리가 물어줘야 한다. 동공방의 명예는 또 어쩌고. 그럼 대화를 피하지 말고 똑바로 나눠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으니 시작해볼까요? 마침 단골 손님의 망가진 기계가 여기 있으니 이걸 한번 고쳐보세요. 손재주가 제법이군. 됐네.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제가 또 다른 일을 찾아드릴게요. 못 봐주겠군. 아버지, 저희를 위해 일해준 사람에게 임금을 안 줄 순 없잖아요. 자, 여기에요. 이 옥조 한번 써보실래요? 아버지, 거기서 보고만 있지 말고 와서 가르쳐주세요. 내가 졌다. 너희가 여기 온 이유는 알고 있다. 제발 손님 물건은 부수지 말고 놔두렴. 그건 아닐걸요. 묻고 싶은 게 뭔가? 이 장사를 한 지도 꽤 됐으니 오랜 친구 사이지.
컴퍼니의 제안엔 수많은 가능성이 있네. 하지만 그 친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그럼 뭘 해도 안 되지. 불만? 그런 건 없네. 그냥 내 고집이지. 선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고집하지. 몇백 년이란 세월을 살다 보니 한 길만 걷는 게 익숙해진 게야.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교류. 그래서 다들 이런 삶의 방식에 안주하게 된 지 오래일세. 하지만 고집을 논하자면 회장에 비하면 난 세 발의 피야. 나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한때 거리의 영광을 본 적도 있지. 그땐 별뗏목의 왕래가 잦고 금조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더군. 그러나 나부 선주가 수렵을 따르며 다른 천체로 떠나게 되자 이곳을 오가던 상인들도 자연스레 발길을 끊었지. 그걸 원하는 건 회장이야. 회장은 금조각상 거리의 재번영을 꿈꿔. 웬만한 노력으론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상인들도 알아. 그래서 내가 컴퍼니의 방식을 지지하는 거야. 금조각상 거리는 사라지더라도 나부에는 새로운 시장이 그 빈자리를 메울 테지. 하지만 컴퍼니가 약속한 미래에 동공방의 자리가 있을까요? 글쎄, 내 생각엔 없을 것 같군.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을 걸세. 이젠 장수종도 받아들여야 해. 좋은 날은 갔고 담영종이 야시장을 물류부두로 바꿀 거란 사실을. 몇십 년밖에 못 사는 야심가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저씨, 그럼 저희한테 힘을 보태주세요. 비서가 상회를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희는 회장님과 달라요. 너희가 상회를 바꾼다고? 컴퍼니와의 논쟁에서 큰 활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라면 상회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회 능력으론 컴퍼니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금조각상 거리는 존재해야 한다는 집념도 내려놓은 지금 너희가 승리할 가능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 어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 동공방이 금조각상 거리 부흥 계획에 참가하면 다들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래, 너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소씨 아저씨께서 부흥 계획에 참여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른 물류 계획을 시작해요.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전 먼저 부두로 가볼게요. 남아있었고